바쁘구나. 나 지금 약간 한국에서 아이고 약간 응, 한국에서 응, 응. 막 온 엄청 예쁜 20대 환자가 와서 어, 약국에 있던 막 김치 퍼주고 내가 오늘 받은 김치 내가 선물 받은 김치 내가 다시 주고 어. 진짜 너 먹을 김치를 퍼주면 어떡해? 저도 김치 많아요. 참 그렇게 혈혈단신 오신 어. 왜 왔는데? 유학이야? 아니면 뭐? 영주권을 하려고 온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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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내가 막 그 환자분 데리고 이렇게 조금만 말을 해 보니까 어, 어. 너무 외로워 보여서 김치를 줄 수밖에 없었어. 얘 어떡해. 어. 맞아요. 오늘도 저는 오늘 케어홈 컨트랙트를 하나 땄습니다. 그게 뭐지? 어쨌든 축하해. 뭔지 여기 모르지만, 여기 약간 이제 널싱홈 어, 처럼해서 이제 시니어분들 한 15명 정도 있는 음, 그런 케어홈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케어홈 컨트랙트를 하나 따서 환자분이 한 15분 정도 되는 케어홈이에요. 그래서 그 파일을 이제 다른 약국에 있는 파일을 저 약국으로 옮기고 어, 이제 버브팩처럼 블리스터 패킹이라고 어, 해가지고 어, 약을 4주에 한 번씩 이제 필 해가지고 어, 이제 거기 있는 간호사들이 어, 간호사 케어기버들이 이제 체킹하면서 줄 수 있게끔. 근데 제가 여기 전 온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이제 어, 거기 케어기버들이 제 셀폰 넘버를 가지고 있고 음, 이제 음. 언제든지 문자나 할 수 있게. 이제 병원 같은 데는 보면 이제 촉탁 의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정 병원이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의사 선생님들이 한 요양원이나 이런 데에 거의 맡아가지고 케어를 해주시면 거기 있는 이제 케어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심하신 분들은 병원 이제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처방 다시 내 가지고 이제 지어서 다시 이제 가시는 분도 있고 뭐 케이스는 많은데 캐나다처럼 약사들이 직접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하는 거는 그러면 아마 좀 난리 나겠지. 뭐 담합했다 뭐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캐나다는 이제 약사들도 모자라고 좀 서로 맞아요. 여기는 여기가 도시라서 좀 그런 경우도 있지만 의사들도 그렇고 약사들도 그렇고 숫자가 한쪽에 집중돼 있잖아. 도시 쪽에 집중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는 선을 잘못 넘으면 오해받기 쉬울 수 있는 그럴 수 있지. 요양병원도 도심 쪽으로 많이 나와 있고. 여기는 약간 시니어 홈, 프라이빗 케어 홈이라고 응, 해가지고 한 베드 15베드 어, 정도로 이제 개인이 이렇게 약간 하는 그런 요양 시설 비슷한 널싱홈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널싱홈. 한국에는 요양병원도 있고, 그다음에 요양원, 그리고 이제 요양원. 그리고 주간 케어 센터, 야간 케어 센터. 그리고 이제 주간 케어 센터는 요양 등급이 있어.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일 낮은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인지 장애가 있으면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거기 이제 주간 보호센터 가가지고 재활을 도와주시는 이제 요양 보호사들이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운동도 시켜주고 또 다른 분들도 이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식사도 하고 보다 단계가 더 높아지면 이제 주 5일에서 뭐 6일까지 이용을 할 수가 있어. 잠은 집에서 자고 아침에 태우러 오셔 집으로. 네, 도시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왜 노인정을 많이 갔었잖아. 노인정, 요양병원, 요양원 이런 순서였는데 요새는 이제 병이 있으면 요양병원을 가고 그 가기 전에는 주간보호센터를 많이 가. 야간보호센터도 있고. 근데 약간 유치원 같은 느낌인데? 그렇지. 약간 그런? 근데 내가 이제 양쪽 어른들이 다 이제 80, 90 가까이 되시니까 그걸 보니까 나이 앞에서는 남자들이 빨리 정신적으로 혼미해지더라고. 강한 여자들이 강한 거 아니고 평균 이상 여자들이 강한 거 아니야? 좀 하여튼 예전에는 병원에 두 분이서 같이 오는 거를 이해를 잘 못했어. 그런 생각은 들어. 이제 고령화 시대로 자꾸 가니까 운전하시는 것도 더뎌지시고. 예전에 내가 어렸을 때 70은 할아버지였는데 요새는 70 되신 분, 도시 분들은 보면
너무 젊으셔. 너무 젊지. 맞아요. 진짜 쌤 알죠? 진짜 100세, 130세의 시대가 오잖아. 그죠? 맞아, 맞아. 그래서 건강하게 건강하게 나이 드는 게 진짜 관건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케어홈 받아 가지고 리스트 받아서 이제 환자 파일 작성하고 뭐 이러고 있는데 다 막 90세 후반대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진짜 고령화가 되고 있고 정말 약국은 끝없이 할 일이 있겠구나.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틀리니까 자기가 찾는 만큼 많이 없고 공부를 안 하면 무한히 도태될 수 있는. 무한히 진짜 끝없이 도태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단위로 돌아가다가 그 다음번에는 이제 어느 순간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매일이 비슷한 일상이야. 진짜? 그렇게 된다고? 약사님 안 그런 것 같은데? 매일 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노멀한 케이스는 아니잖아. 보통 메타 인지가 너무 높은데? 우리 동기들도 보고 다른 약사님들을 보면 한 약국에 굉장히 충실한 약사님들이 많으신 거고 또 각자의 일에 대해서 소중하고 충실하니까 좋은 거고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방에서 일이 주어지는 대로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맞아요, 진짜. 나쁜 습성 때문에 아니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제가 토요일 날 이제 약국이 12시부터 저는 오픈이라서 토요일 오전에 시간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니어들이 인디펜던트하게 살고 있는 레지던스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간 실버타운. 실버타운. 진짜 딱 실버타운. 거기에 제가 이제 노인분들 이제 만성 질환 약이 어떤 약이 그러니까 약을 막 중복으로 드셔가지고 그치. 사실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 기능에 따라서 이제 약의 용량을 조절한다거나 고혈압 약을 드시고 있을 때 어떤 감기약은 드시면은 이제 위험할 수 있는 일반 약품이나 뭐 허벌 프로덕트 드실 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지금 그거 파워포인트 정리해가지고 1시간 정도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질문 받고 그거를 지금 한 8주 정도 하려고 스케줄을 다 잡아놨거든요. 그게 나중에는 다 도움이 될 거야. 똑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약사님들 안 하시는 분들은 왜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이 기기를 못 다뤄가지고 해달라고 얘기하잖아. 이제 우리 시대가 돼 가는 거지. 요새 이제 기계라든지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더 무서워져. 관리 약사님 오면 약국을 쭉 근무를 하셨던 분들은 괜찮은데 이제 약사라는 직업이 처음에 근무를 하다가 이제 육아를 해야 되는 경우 조금 쉬었다가 새로 이제 들어오면 흐름이 끊기는데 그 사이에 너무 발전해 버리니까 예전에는 수동으로 처방전을 치고 이랬었단 말이야. 지금은 이제 포스로 땅에 누르면 들어가고 단말 때 환불해주고 이런 것도 시스템이 아주 쉬운데 처음 보면 무서운 거지. 일단은 내가 안 익숙하고 안 해봤으니까. 근데 자꾸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냥 이제 못하는 거야.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하기 시작하면 못하는 사람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겁도 나고. 약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때는 대구에서 약사를 했으면 공부를 엄청나게 잘했지 싶은데. 그렇군요. 학력고사 시대 아니에요? 직하면서 이제 무서워하는 나이가 이제 50대 중반이 일을 안 하다가 새로 시작. 물론 이제 하시기 시작하면 속도는 분명히 빠르고 익숙해지고 그건 맞는데 처음을 안 해봤던 우수한 인재들이 우리나라는 좀 많이 도태되는 경우가 많아. 똑똑하시고 이런 분들도 그렇고 또 지방이라서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잡 종류도 많고 또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이게 페이도 팍팍팍팍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대구 같은 데는 오면 일단은 자기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데가 조금 작아. 서울은 많이 주어지고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초이스도 많아지고 좀 그런 거는 있는 것 같아. 너도 할 수 있는 거를 다 해봐.
진짜 난 맞아요. 어어. 진짜 그런 것 같아. 정말 안 해보고 후회하느니 맞아. 완벽하지 않더라도 일단은 해보고 음음. 망치는 게 망치진 않겠지? 망칠 게 뭐 예전에 있어. 어어. 예전에는 그냥 뭐 여기 또 마약 관련 되게 음음. 그거 이제 끊어야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음음. 쓰시다가. 그런 음음음. 분들이 매일 약국에 오셔서 이제 일정량의 그치, 그때 그치, 약을 그치. 드시는데 음. 그런 분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하고 음. 디톡스 센터 뭐 이런 데 음. 가서 음. 뭐 청소년 중독 센터 이런 데에서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음. 또 약간 시니어들 중심으로 해서 제리아트릭 많이 큰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지금은. 시니어 쪽으로 약사들이 하는 경우는 한국은 좀 적어. 마약 쪽 청소년 이제 강의라든지 이런 것도 맞아요. 지역사회 약사들이 하고 이제 보건소하고 맞아. 가고 하는데 시니어 쪽은 이제 방문 간호사도 있고 보건소도 있고 이러니까 홈케어도 있고. 근데 의사도 있고. 약사들이 할 역할이 엄청 많을 텐데, 시니어 근데 왜냐하면 시골 같은 데는 약사들이 수가 없고 읍내 한번 가 가지고 어르신들 약 네 이런 거를 이제 약간 기득권이라 그래야 되겠나? 이게 의사의 할 일, 간호사의 할 일, 약사의 할 일 좀 캐나다랑은 쪼끔은 틀린 것 같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 아직 시니어 쪽은 우리 쪽은 많이 없어. 이제 어르신들이 있는데 한 번씩 가서 강의는 할 수가 있지만 직접 그 사람들의 약을 어떻게 보고 인제 뭐 상담까지는 되겠는데 다른 환자분들이 지금 약을 처방을 받아 갖고 가셔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가 받았는 약을 나한테 인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 약 종류가 시간을 굉장히 60분 많아. 잡아야 돼. 어어. 맞아요. 30분 잡아야 돼요. 자기 룸으로 들어가야죠, 약 교육하러. 우리는 그게 안 돼. 안에서 들어오는 것 자체도 쪼끔 그렇고 그런 쪽으로는 오픈이 아직 안 돼 있는 것 같아. 약사들의 직능을 넓히면 볼 수 있는 분야이긴 한데 이 간호사 선생님들이나 의사 선생님들이 케어 쪽이니까 약사들은 아닌 케어 쪽은 좀 덜한 것 같아. 마약 처방전이 오면 마약을 주거나 하지만 오는 사람을 상대로 하지는 않고 약사회랑 컨넥돼 있는 마약협회가 따로 있어. 근데 대부분 그 구성원들이 약사님들이기는 한데 자기 약국을 하면서 그쪽에 대해서 뜻이 있으신 분들이 좋은 일들을 하시긴 하는데 서비스에 대한 디맨드가 확실하게 있고 음. 메디케이션 먹는 거에 대해서 어세스먼트를 반드시 약사한테 음. 받아야 된다. 음. 이런 게 관념이 있어서 음. 시니어 분들은 약 드시기 전에 자기가 가는 약국의 약사한테 전화해서 "이거 먹어도 되는 거냐? 인터랙션 체크해 달라." 이런 마인드가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항상 전화가 밤에도 오지 않아? 비 빠지는 전화. 근데 되게 다양한 걸로도 전화 음. 되게 좀 약간 생소한 질문? 음. 보도 듣도 못한 약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그치, 그치. 있고 어어. 그냥 자기가 먹는 약에서 약수를 좀 줄이고 싶다. 음. 약이 많으니까. 그치, 그치. 그래서 한번 약을 쫙 이렇게 근데 여기는 65세 이상인 분들은 약을 어세스먼트 하는 걸 1 년에 1 번을 하라고 약간 레커멘드 하는 분위기예요. 본인이 먹는 약 65세 이상. 왜냐면 중국으로 약을 이렇게 혈압이 확 떨어지면서 이렇게 넘어지신다거나 그치, 그치. 하면 어어. 이때부터 시작이잖아요. 골절이 그치. 시작되면 사실 그러면서 병원 가시고 못 맞아, 일어나시고 맞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약간 뭐랄까 어지러움증을 일으킬 수 있는 약들 그런 도스 같은 거 조절 되게 잘해야 되고 그런 시니어들한테는 안 먹게 이렇게 하고 오픈을 잘 하시는 분이 있고 먹는 걸 얘기를 안 하다가 집안에서도 "약 사다." 이러면 약이 잘 계속 나오는 거야. 먹는 약들이 "이건 어때? 맞아요. 이거는 어때?" "어때?"라고 물어보는 순간 드시고 계시는 거야 이거는. 그냥 또 답정 넣어? 너무 대답 종류도 대답 잘하네. 많고 그 제도는 캐나다가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약을 한 번씩 1 년에 한 번씩 본인한테 하고 어른들이 약국에 와서는 자기가 먹는 거를 다 이야기하지 않아. 그냥 궁금한 것만 얘기를 해. 이게 쪼끔 그렇구나. 캐나다랑 개념이 틀린 게 캐나다는 달라요. 약사 디펜던스 있는 경우고 맞아요. 그리고 어. 되게 믿을 만한
믿을 만한 프로페셔널이라는 개념이 있어 가지고 음음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맞아요. 약사보다는 의사에 대한 디펜던시가 더 강한 거고 맞아. 약사에 그거 대해서는 확인과 추궁. 가지고 슬프다. 응. 왜냐하면 노령화는 계속 그렇지. 돼가고 약의 수는 점점 늘고 맞아, 맞아. 저는 절대로 의사들이 약을 다 알 수 있을까 정말? 이렇게나 많고 진짜 점점 많아지는데. 공부 안 하는 약사도 몰라. 네. 그것도 진짜 맞습니다. 어어. 의사나 약사나 공부하는 사람만 알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젊은 약사님들이 공부를 엄청 하는 거지. 나이 맞아. 드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 있으면 3 시간만 있으면 허리가 아파. 맞습니다. 진짜 기승 자기의 인제 나이 듦을 받아들여야 하는 시기야. 그래서 젊은 약사님들이 여러 분야에 인제 자꾸자꾸 번져 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 주는 게 오히려 나이 든 약사님들의 이제 기반이 돼 주는 역할? 어. 근데 연륜이 있으시니까 그리고 그렇지. 예전에 보셨던 약들이 있으니까 그치. 좀 약간 그럴 때 진짜 많이 도움이 되잖아요. 그죠. 환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많이 아프지 않아. 맞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나이대가 많이 아프니까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 나이대가 좋은 맞아. 거야. 그러니까 젊은 근데 너무 약사님들은 이야기할 때 항생제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할머니들이 오면 "맛있뇨." 이렇게 얘기를 해 줘. 귀에 쏙 들어오는데 진짜. 그치. 그래 대박이다. 이제 그런 거는 젊은 약사님들이 태어나면서 아. 들어보지 못하는 이야기잖아. 근데 진짜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많이 아는 것도 많이 알아야 되지만 그 끝에는 정성과 사랑, 네. 환자에 대한 어어. 관심 그게 있어야 완성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눈높이도 맞춰 주고 공감대를 형성을 맞아. 해야지 이제 맞아, 근데 맞아. 서로가 발전하는 것 같아. 젊은 약사님도 좋아지고 나이 드신 약사님도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인제 한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니까. 우리 맞아요. 대화가 너무 건전한 것 같아. 이래 갖고 사람들이 우리 거 생각이 보겠나. 닿는 정말 포지티브한 이런 너무 좋다. 네. 잘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래 지연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도 힘내세요. 그래 다음 주에 보자. 안녕. 수고했어.